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입니다. XRP 코인. 자,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주가 됐고 또 이번 주가 상당히 이 변동성도 많이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보다시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께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 정보 외에도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투자할 때 자세부터 등등이 있습니다. 뭐 코인 용어들부터 뭐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추세선까지 볼 수 있는 뭐 등등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또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면 또 물어봐 주시면 그거에 맞게 또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에 받으시면 됩니다. 자, XRP 리플이죠.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3,719원을 찍었고요. 저가는 3,557원, 그리고 지금은 3,633원입니다. 0.76%, 79%좀 눌려주고 있지만 그래도 장 시작하고 눌렸다가 끌어올리면서 이 바닥을 지지를 받고 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이고요. 왜냐면 여기를 지지받고 간다는 얘기는 여기 밑으로는 최대한 안 내려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리플 안에 이 XRP 안에 고래들이 많죠. 이 고래들도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얘네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이 시장이 눌려도 보세요. 이 거래량도 없어요. 거래량도 없이 가기 때문에 어 이것도 또한 고래들은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리플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리플로서 수익을 잔뜩 챙겨갈 수 있는 것을 이 고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없는 겁니다. 시장이 오늘 이번 주는 상당히 변동성이 많이 준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경제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12일부터 수요일부터입니다. 근데 벌써 시장은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12일 수요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그리고 13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그리고 14일 날은 소매 판매까지 있는 부분에서 시장은 이 부분에서 긴장을 하고 또 긴장 반, 기대 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 또 예측과 만약에 동일하게 나온다. 실제로 이제 동일하게 나온다면 좋게 흘러갈 겁니다. 시장은 이제 그만큼 긴장했던 부분이 긴장이 풀릴 것이고요. 하지만 예측보다 안 좋게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은 다소 변동성도 상당해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미국의 이 선물 지수를 보세요. 좀 좋죠?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하지만 달러 지수는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이번 주가 중요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금리 결정으로 이게 바로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금리 결정은 또 왜 중요합니까? 당연히 이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다고 했어요? 고래가 들어와 있다고 했죠. 이 고래들은 누구예요? 기관과 기업입니다. 얘네들 자본으로도 투자를 하지만 얘네들도 대출을 일으킵니다. 특히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은 나스닥에 들어있는 고래들이 여기도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대출을 일으켜서 가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 인상이 된다. 우리가 지난 12월에 우리가 확실히 알았죠. 11월에 불장이었는데 12월 달에는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로 금리 결정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12월 달에 폭락을 맞이하고 계속적으로 12월 내내 횡보를 이렇게 그려왔던 게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게 시장이죠. 얘네들도 고래들도 역시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 대출을 일으켜서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의 이자가 올라가죠. 우리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나와요? 매도가 나옵니다. 고래들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중요하고 금리 인상이 된다면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게 동결만 돼도 얼어붙잖아요. 근데 인상까지 된다면 더욱더 크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죠. 올라갈 일이 많고 그만큼 호재성도 쏟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안 올라간다는 것은 고래들은 지금 현재 여기 이 라인에서 상당히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리플은 이 XRP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많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전략 준비금입니다. 전략 준비금 SBR이라고 하죠. 이 SBR이 지금 비트코인은 거의 확정적인데, 아직 비트코인도 얘기가 없어요. 없는 부분에서 전략 준비금이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확정적인데 비트코인 위에 이외에 지금 이 XRP가 간다 안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된다면 비트코인만 돼도 좋은데 우리 XRP까지 된다면 그 가치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시점이다. 근데 이것도 준비하고 있죠. 미국은 지금 국부 펀드를 만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죠. 이 국펀드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 펀드가 매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리플이나 비트코인이나 여러 알트코인들을 매집하면서 이 펀드를 키우고, 나라가 운영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요가 또 단단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다면 당연히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미국 기관들도 가치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왜 이 전략준비금을 만드는지를 알고 간다면 당연한 거죠. 왜 만들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부채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부채. 미국의 부채가 지금 얼마냐면 36조 이상입니다. 달러. 36조 달러 이상이야. 그러면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들고 나온 게 바로 코인을 상용화시키고, 코인을 메이드 인 USA로 만든다. 그리고 코인 채굴을 100%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게 이 부채로 인한 것입니다.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취임사에서 바로 비상경제 체제를 발표했죠. 그리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유 시추도 하고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이유다. 부채 때문에. 그러면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생각은 코인까지도 끌어들이면서 이 코인을 키우고 이것으로 부채를 해결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한테는. 그러면 당연히 이 가치가 지금 가치의 몇 배가 돼야 올라갈 수 이 부채 해결하겠죠. 만약에 리플만 가져간다면 리플은 여기에서 3만 배가 뛰어야 돼요. 3만 프로 이상. 3만 1000%라고 나오죠. 3만 1000%가 올라가야 36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36조 달러를. 그러면 리플 XRP XRP당 가격이 지금 2.2 달러, 2.1 거의 뭐 29불인데, 이게 960 달러까지 하나당 올라갈 수 있다. 이만큼 가치가 올라가야 부채가 해결된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 전략 중비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물론 비트코인만 간다고 해도 좋아요. 비트코인이 가도 당연히 끌어줄 거니까, 알트를 끌어줄 거니까 그만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더욱더 확실한 거는 들어가는 거죠. 이 전략 준비금에 들어간다면 그 가치는 당연히 이 정도까지도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엑셀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960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 XRP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1달러였어요. 1달러.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1억 5천 10만 달러입니다. 한 개당. 그 정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 코인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보신다면 당연히 XRP가 눌리고, 얘네들이 미국 애들이 왜 지금 사다 모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XRP가 아니죠. 또 두 번째가 있죠. 바로 이 뭐 거의 일맥상통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바로 RLUSD. 이것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얘는 또 담보를 가져가죠. 미국의 국채. 그래서 미국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략 준비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 다른 테더나 USDC, 서클이나 얘네들하고는 틀려요. 이 RLUSD는 바로 담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 기관의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러한 이유다. 그리고 이 국채는 누가 발행한다? 바로 원더 파이낸스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원더 파이낸스도 같이 움직였어요. 리플과 이 XRP가 같이 움직이고, 현재 역시도 뭐 어제 많이 눌렸죠. 많이 눌렸고 시장이 다 눌렸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원더 파이낸스도 같이 보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세 번째, 어제 뭐 했습니까? 바로 이 예탁 증서를 발표한다. 이것은 뭐다? IPO. IPO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ETF의 승인까지 기다린다면, 이것까지 된다면 당연히 이 XRP의 가치, 단가는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지금 XRP 상황이다. 그러면 이 XRP를 지금 여기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유지하고 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략만 잘한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죠. 이 부분에서부터 뛰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을 모아오고 있는 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과 상당히 같아요. 지금 똑같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계속 좀 물량 테스트를 하고 여기에서 또 물량 테스트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계단이 상승 올라갔죠. 똑같이 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지금 현재의 시점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XRP에 놓여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SEC와의 소송입니다. 이 소송. 이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해야 되죠.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뉴스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SEC의 결정이 임박했다. 그리고 XRP가 다시 3달러를 돌파할 것인가? 이게 또 미국 관세가 비트코인에 타격을 입혔다라고 나옵니다. 자, 내용을 보면 XRP 미래가 SEC의 다음 비공개 회의에 달려 있을 수 있는데 규제 당국이 항소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가 달려 있고 또 XRP 현물 ETF 승인이 SEC 항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이게 청신호가 켜진다면 이 XRP가 5달러까지도 오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미국 주들은 또 전략적 준비금 바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전국적인 채택이 비트코인 수요 또 공급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자, 압박을 받고 있는 XRP입니다. 어필 전략에 집중하고 있고 XRP가 이 리플 사건에 대한 SEC 항소 전략에 고려하면서 투자들이 1월 16일 고점이 3.3999달러, 3.4달러죠. 여기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EC가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물러나기 불과 며칠 전에 1월 15일 날 바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바로 항소 공개 브리핑을 제출했죠. 이것만 제출 안 했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냥 기각되고 취소가 돼서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 게리 겟슬러는 똥창을 튀기고 갔어요. 이렇게 창소를 제출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폴 애킨스 이 사람 인준을 기다리면 이게 인준이 4월에 됩니다. 폴 애킨스가 4월에 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새로운 위원장 그리고 전에 지금 마크 우에다가 지금 의장 대행을 하고 있고 이 마크 우에다가 의장이 지금 어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사기가 아닌 암호화폐에 대해서 SEC의 집행 조치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사기 또는 피해 혐의 없이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암호화폐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위원회 전쟁이 끝나야 한다. 이게 뭐야? 그러면 다 취소를 시켜야겠다는 얘기죠. 사기가 없는 코인들은 사기가 없는 코인들은 다 이 소송 SEC가 소송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소송을 다 없애겠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 이 생각은 폴 애킨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마크 웨더와. 근데 지금 오는 13 일이죠. 13일 맞나요? 밑에 내용 잠깐 볼게요. SEC 비공개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13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14일 날 알게 됩니다.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정에 어떤 회의를 하냐가 중요하죠. 바로 뭡니까? 금지 명령 조치 제도의 해결, 또 행정 절차 수립의 해결, 또 세 번째가 소송 청구의 해결입니다. 그 이외 심사, 집행 절차에 대한 관한 상의 4 개를 두고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이 비공개 회의는 말 그대로 비공개 회의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 다음 날 되면 이제 비공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무슨 신호가 나오겠죠.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 이것은 리플에 대한 얘기인가 지금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이 XRP에 대한 부분이다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이 목요일 회의가 최근 IT 부서로 이전한 에이전시의 최고 암호화폐 소송 변호사 중에 한 명인 호르헤 텐레이로가 참석할 예정이고 이 텐레이로가 리플 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 이게 그 사람이 사임했죠. SEC 다음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SEC 위원들은 항소 계획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철회할지 투표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석한다는 거죠. 이 사람 가장 리플 사건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참석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리플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추측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 기대가 크고 기대 반 그거 있죠. 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리플에 대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리플에 대한 회의였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였다. 여기에 그러면 소송에 대한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합의 아니면 소송에 대한 항소에 대한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잡아간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가 있는 게 현재 이번 주다. 이번 주가 뭐 상당히 좋죠. 뭐 좋은 것보다는
변동성이 많이 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CPI 발표부터 PPI 발표 그리고 여기에 소매 판매 발표까지 있는 이번 주기 때문에 이번 주와 이 항소에 대한 비공개 회의까지 겹쳐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 XRP의 방향성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게 이번 주다라고 볼 수 있고 많은 변동성을 주고 움직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잡고 간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게 현재의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주말에 많이 낙폭도 컸고 그리고 하지만 라인을 버티면서 왔던 이 XRP였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상호 관세까지 나오고 있는 트럼프의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눌리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은 당연히 가져야 되죠. 가져야 우리 알트가 끌립니다.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당연히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 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자 가격 전망도 보시면 좋죠. 자,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보면 미국 관세를 좀 체크해 봐야 되고요. 또 SBR일 여기 바로 이 전략 준비금 이게 이제는 입법화되고 이게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느냐까지 집중을 해 봐야 되고 또 연준의 금리 전망 이게 중요하죠. 지금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가 CPI 발표, PPI 발표 그리고 소매 판매 발표까지 또 여기에 비트코인 스팟 바로 ETF 시장의 흐름 동향까지를 체크해야 이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하지만 비트코인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은 강보합 뭐 눌리기는 다 파란불 켜져 있으니까 눌리기는 눌리죠. 눌리는 부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고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저점 공략을 어떻게 또 우리가 잘한다면 당연히 큰 수익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매하는 데 가장 필요합니다. 이게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고요.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고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 드리는 게 있어요. 뭘 해 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에서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꼭 알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 비중만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보세요. 오늘만 보도 훅 눌렸다 가죠. 이렇게 눌림목은 항상 나와요. 아무리 좋은 코인도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눌렸다 가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들어가야죠.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시드머니,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나눠야 돼요, 들어갈 때. 나눠 놓고 현금 확보, 시드머니 확보를 해 놓으면 이런 눌림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코인의 개수는 늘어나죠. 그리고 나의 코인의 단가는 낮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은 와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도 정말 중요한 게 비중 나누기다.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 이건 제가 신호 드리는 대로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받는다? 바로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보방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어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링크 보이죠?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링크. 거셔서 들어오셔서 정보를 다 받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무료. 그러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들어간 거 없습니다. 요구도 없고 안심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 말씀 꼭 드리고요. 또 기억하실 게 무료와 팔코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하고 그래요. 뭐 이름도 따라하고 제목도 따라하고 다 따라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시장이 더 안 좋을 때는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무료와 팔코인 뉴스만 기억해도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상 구독과 좋아요 이것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